자, 우선 오늘 조금 전에 이화여대가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화여대 입장문은요, 최근 유튜브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김준혁 후보의 본교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김 후보의 발언은 본교의 재학생, 교수, 동창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본교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당시 여성들을 물론 현대 여성들에 이르는 전체 여성에 대한 명백한 비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김준영 후보가 검증되지 않는 자료와 억측으로 본교와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본교 김 후보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화여대가 지금 사실은 여성 파워가 세잖아요. 그럼요. 이대 파워가요. 예, 서울대 파워보다 더 세다 그래요. 예, 그걸 좀 몰랐어요. 저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스카이 이제 나오신 분들이 이화여대 이제 졸업생들하고 많이 이제 혼담도 얘기 나누고 또 실제 결혼도 많이 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사회 지도층 인사 중에서 이화여대 출신 배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담이긴 하지만 저 와이프가 이거 얘기를 듣고요 굉장히 분노했어요. 와이프도 이대를 나왔거든요. 어허. 아니 내 모교가 옛날에 미군 군인들한테 성상납을 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누가 도대체 하느냐. 도저히 나는 그런 주장하는 후보를 이해할 수가 없다. 굉장히 화를 내면서요. 아마 그 동무들 사이에서 단톡방이 있는가 봐요. 네. 이거 우리 그냥 말로만 뭐 분노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가 지금 나눠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이화여대 홈페이지가 거의 뭐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동문들의 지금 반발 여론이 심각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대가 이렇게 입장을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김준혁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2022년 8월 14일 날 이 김용민의 유튜브에 나와서 김한란 여사가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 미군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최태민 목사가 사실은 박정희하고 섹스 파트너였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박정희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들 상대로 섹스를 했다. 또 초등학생들 문경초등학교 선생님을 했거든요. 초등학생들한테도 또 뭐 이런 걸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준혁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역사적 자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을 흐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김준혁은 한신대학교의 지금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역사학자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정말 이거는 이대뿐만 아니라 여성들에 대한 정말 이 심각한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건국전쟁 보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새롭게 발견된 거. 이승만의 재발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나라가요. 1948년 5월 10일 재헌의회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최초의 그 근대적인 선거인데 선거의 4대 원칙이 다 실현됐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보통투표, 1인 1표, 비밀투표, 평등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 종주국인 영국만 하더라도요. 백인하고도 남성 중에서 일정 정도 재산이 있는 유상계급. 네. 여기만 이제 참정권이 주어지다가요.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성이 온전한 참정권을 가지기까지요. 백인 유상계급 그때부터 한 200년이 걸려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한 방에 헤쳐버린 게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입니다. 거기 하와이 가서도 무슨 그 학교 하고 그랬을 때 여자아이들 얼마나 저기 이승만 대통령이 애달아 하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남자들과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 우리나라 정말 남녀 평등의 이게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네네. 그 2대 김한란 총장도요. 초대 총장도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남녀 평등 근대 국가 만들기 그거랑 괴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분이 초대 총장인데 미국 장교들한테 자기 학교 그 여학생들을 갖다 성납시켰다? 뭐 포주예요? 야. 네? 이 참 저희들이 말로 입으로 표현하기도 정말 부끄럽고 정말 이게 참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를요 김용민 TV에 나와서 둘이가 이야기하면서 낄낄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뭐 궁중 연예학 무슨 뭐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궁중 에로 전문가 에로 그랬죠? 전문가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더군다나 역사학자라는 것은 그 역사적 사실과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 이런 후보 사실은 이 지역이 박광원 의원 지역이에요. 네. 근데 이 찐명이라는 이유로 저 이재명을 정조에 한번 비유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완전 폭탄이었어요. 네네. 그 지금 이런 이제 성상납 관련 이런 발언뿐만 아니라요. 저기 민주당은 옛날부터 이런 성추행, 성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부산 전 시장, 오거돈 부산 전 시장도 그랬었지요. 성추행 있었지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성추행 있었지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성추행으로 모두 다 이제 논란이 됐던 분들인데요. 이런 게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김준혁 이 후보도 이제 아예 뭐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성추행을 하는 또 특정 대학 여학생들을 다 모욕하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과연 이런 정당이 여성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 의제를 얼마나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김준혁의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박정희 위안부 발언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니만요. 아, 그랬어요? 갑자기 이 영상들을 전부 다 비공개로 전환시켜 버렸어요. 지금 이게 막 계속 지금 털리니까 이 영상들을 지금 비공개로 지금 전환시켰던 모양인데 지금 또 녹색정의당이 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오늘 소통관을 이야기하면서 이 민주당이 이번 여성비하 공천 오래도록 부끄러움을 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수원 김무보가 이화여대에서 대학생들을 성상화시켰다는 막말을 하고 있다. 국민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바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참 이게 옛날 같았으면 후보 바꿔야 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바꿔야죠. 근데 지금 이거 후보 바꿀 수가 없어요. 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뭐 그게 이재명 체제의 이제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런 민주당이 된 거예요. 도덕 불감증에 완전히 걸려서 자기들만의 아주 특수한 정신 세계에 몰입을 해가지고 저렇게들 하는데, 근데 이제 이화여대가 한번 뿔라면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가? 저는 오늘 저 이화여대의 저 성명서로요, 김준혁 낙선 확정. 네. 좀 뭐 거의 그런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화여대 파고가 어쩌면 저랬는데 저 사퇴하라고 속된 말로 개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주당 낙선 운동? 예, 그렇죠. 가갖고 이제 네네. 본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법적 테두리 내에 낙선 운동이 아주 그냥 치밀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소탐대실이에요. 이재명 당신 잘 생각해야 돼. 김준영 하나 살린다고 그러다가 수원 벨트 지금요. 원래 수원을 거기 뭐 우리 박문규 산업자원부 장관, 김현중 국세청장 이 고위 경제 관료들 2명 투입시키고 또 수원정에 또 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 투입시키고 해서 수원이 갑을병정 무 5개인데 적어도 한 그 5대 빵으로 진 거 아니에요? 지난번 네, 4년 그렇죠. 전에. 그러니까 요번에 그래도 한 3개 정도는 건져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뭔가 지금 기류가 안 좋아져 갖고요. 수원 야 좀 힘들겠다. 네. 뭐 박문규 다 뭐 좀 힘들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로 이제 수원이 저는 역전의 발판을 만들었다. 이게 역전의 모멘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이수정 교수입니다. 그렇죠. 이수정 교수는 그동안 여성 인권이라든지 또 범죄의 문제라든지 이거에 강력하게 대응했던 분이에요. 범죄 심리학을 했던 분이거든요. 바로 이런 범죄들을 잡아왔고 분석해본 그런 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김준혁과 아주 묘하게 지금 대립각이 딱 성립이 돼요. 자, 그래서 김준혁의 이런 어떤 여성 비하적이고 정말 우리가 근거도 없는 이런 여성 폄훼 또 이 역사 폄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수정 후보가 딱 거기에 걸맞는 후보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수정 후보도 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청을 좀 높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수정 후보 상당히 조금 고전했었는데요. 처음보다는 기대했던 것만큼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좀 고전했었는데요. 네. 지금 김준혁 후보가 스스로 과거에 했던 발언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수정 후보가 이 기회를 잘 살린다면요. 아직 뭐 딱 대립각이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명성을 잘 살리면은 이수정 후보가 역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됩니다. 저는요 일단 이대가 이렇게 경고만 할 게 아니라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 당연히 이거 소송해야죠. 고소해야 될 겁니다. 고소하고 김준혁과 이 김용민 같이 했던 이자들을 이제 고소를 해서 이건 반드시 법정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굉장히 이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거든요.
김한란 박사라든지 정말 이런 분들에 대한 명예훼손 지금요 이것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거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 그 인척이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네. 명예훼손으로. 그는 이미 이제 고소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들어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고소도 하면서 사자 명예훼손 사자 명예 고소를 하고 이 당과 이수정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솔직히 범죄 아니겠습니까? 아, 이건 이 정도 되면요 거의 범죄예요, 범죄. 저기 예전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실제 그 승소한 사례가 있어요. 네. 이화여대생들이 정문 앞에서 나오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 사진을 외신 기자가 찍어서 네. 한국에 있는 여성들은 늘 이렇게 파티하듯이 매일 화려하게 하고 다닌다라고 외신 기자가 쓴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화여대가 소송을 걸었고요. 실제가 뭐였냐? 그날이 이화여대 졸업식인가 입학식인가 그랬었어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차려입고 나온 장면이었는데 이거를 과장해서 허위로 보도했다 해가지고요. 나중에 이화여대 승소를 하고 이제 사례금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선례를 비춰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뭐 근거 아예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소송을 걸면은 아마 이화여대가 승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김준혁은요 보면 정말 이거는 시정 잡배보다도 못한 인간 같아요. 궁중문화의 에로 문화가 내 전공이다.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는데 이 자리는 바로 여인의 젖가슴 자리이고 그래서 딱 이 자리를 유두라고 한다. 그랬더니 이 김용민이가 이제 아오가 유두로 결정됐다. 이렇게 또 유두 김준혁 교수 이렇게 또 아오가 표현까지 유두예요? 예, 유두로 표현한답니다. 참. 김영민 이분도 낙곰수 출신이 아닙니까? 맞아요. 이분들이 옛날에 그 여성 비하 발언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콘돌레사 라이스 콘돌레사 라이스를 지금 했죠. 성폭행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끔찍한 얘기도 했었었고요. 네. 또 뭐 노인 폄하도 했었어요. 노인들이 밖에 못 나오도록 지하철역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없애야 된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했을 정도로 아주 편파적이고 아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들을 막 해내는 그런 분들입니다. 참 공교로운 게요.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정적이자 했던 거물이었던 이 박광온, 전해철 이 둘을 자르기 위해서 그렇죠. 전부 다 하위 10%를 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무리하게 찐명을 박아 넣습니다. 근데 두 지역 다 지금 사실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두 그렇죠. 지역 다 이제 네. 배탈이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설사가 뿡뿡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설사병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닐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네. 자,